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의 종류에 대해서 보기 전에요, 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앱은 어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어플 또는 앱이라고 부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명령을 하거나 원하는 내용을 설정을 하면 프로그램 내부의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작동시켜서 결과값을 보여주거나 결과물을 산출을 해주는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흔히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밥솥이나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보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안내멘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스스로 알아서 그 가전제품을 구동시키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긴 하지만 하는 일이 해당 전자제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크게 펌웨어와 프로그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자,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줄여서 어플 또는 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본 앱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 미리 설치되어 내장되어 있는 앱을 기본 앱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플레이스토어와 같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설치하는 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 앱은 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 또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모델이면 삼성의 갤럭시 전용 앱, 통신사가 SK텔레콤인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설치를 해주는 기본 앱들, 이러한 미리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기본 앱이라고 하고요. 기본 앱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인터넷을 하는 앱은 삼성 갤럭시에서 나온 인터넷이라고 하는 앱이 있고요. 구글에서 나온 크롬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같은 일을 하는 앱인데요. 그 중에 내가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인터넷 연결 링크를 눌렀을 때 이 둘 중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링크를 터치했을 때 크롬에서 열리게 설정을 해놨다면 이 크롬이 바로 기본 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 앱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고요. 자, 외부에서 설치하는 앱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유료 앱이 있고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자, 유료 앱은 특정 분야,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앱들이라던가 또는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유료 앱이 많고요. 설치를 해야 되는 앱들 중에서 카카오톡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와 같은 이러한 앱들은 무료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서류를 촬영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앱입니다. 자, 이번에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의 설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스마트폰용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앱을 전문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앱을 설치를 하는 방법은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면은 여러 가지 악성 코드, 흔히 바이러스라던가 해킹에 관련된 앱이라던가 기타 뭔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이 악성 프로그램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받은 메시지나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있는 링크를 터치해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위험한 악성 코드에 해당하는 그러한 앱들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 완벽하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웹사이트가 아니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제가 구글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앱들, 주로 기본 앱들입니다. 이 앱들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를 하면 이와 같이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카테고리, 앱의 카테고리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앱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궁금할 때 나침판이라고 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침반이라고 하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을 하면 몇 가지를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이라도 그냥 보이면 여기 스마트 나침판이네 하고 그냥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광고 포함 인앱 구매라고 있습니다. 어떤 앱은 광고 포함이라고만 돼 있고 어떤 앱은 원화 표시가 있고 뭐 4,000원, 12,000원 이렇게 금액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요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광고 포함 인앱 구매 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인 기능은 광고를 보여주지만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앱의 고급 기능은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유료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다운로드 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리뷰가 몇 개인가, 그리고 리뷰의 별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점 만점에 4.6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리뷰가 4,000개다 보니까 이 스마트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를 무료 버전만 쓰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꼭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앱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나침반하고 광고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수도 1000만 이상이에요. 이건 무료 프로그램인데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가 이 앱을 사용자가 설치를 해서 나침반을 볼 때 뜨는 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본인의 수익 모델을 삼겠다고 해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 다운로드라면은 위에 100만 이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쓰죠. 그리고 리뷰도 별점도 4점이지만 16만 개나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를 하면은 두 번째 것을 설치를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밑에 무료인지 유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혹 설치를 해놓고 보면 유료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개보다 뭐 더 나은 게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앱 구매라면은 부분적으로 유료 구매를 해야 기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쭉 보시면 대체로 1000만 이상이고, 자, 요것은 무료이긴 한데 개발된 지 얼마 안 되고 리뷰도 14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봐서 이게 나한테 가장 적당하다 하는 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자, 요거를 설치를 누르셔도 되지만 그냥 요것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침반이 설치되어 있을 때 미리 스크린샷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 이 화살표,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은 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가기고요. 그래서 자, 리뷰는 이렇게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걸 설치를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은 악성 코드나 해킹 프로그램, 바이러스, 기타 이렇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올리셔도 됩니다.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 중이란 메시지가 나오고요. 설치가 된 앱은 나중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열기라는 메뉴가 나오거나 또는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나오면은 설치가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하셔도 되고, 홈 화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가면 앱이 없죠? 앱이 없으면 앱 화면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나침반이라고 하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침반을 터치를 하면은 허용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나침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면은 방향이 바뀌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광고는 이 개발자가 이 광고를 나침반 사용자가 광고를 터치를 했을 때 나침반을 개발한 개발자의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쭉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플레이 스토어의 설정을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플레이 스토어는 여기에다가 원하는 앱 이름 또는 앱의 기능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를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럼 그냥 PDF만 써도 비슷한 이름의 앱들을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콘이고요. 자, 이것은 내가 내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자, 여기는 내가 한 번이라도 설치를 했던 앱들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는 한 번이라도 설치를 하고 삭제를 했더라도 한 번이라도 썼던 모든 앱들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들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앱 관리해서 용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한 모든 앱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런 앱들은 이렇게 여기서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모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정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고요. 이렇게 그 프로필이라던가 구매 내역이라던가, 자, 요것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결제 수단은 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앱을 구입을 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통신사 소액 결제나 또는 구글 플레이 카드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쓰거나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앱을 구입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용 불가라고 나오면은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소액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수단은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앱을 설치를 하고 결제 수단이나 계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침반을 설치를 했지만 홈 화면에는 나침반 아이콘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홈 화면이 페이지가 2개가 있고요. 그 중에 어디에도 나침반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침반 아이콘을 등록을 하고 싶으면 앱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 나침반 화면을 오랫동안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1초 정도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자, 여기에서 이 앱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된 앱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앱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에 추가를 터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홈 화면이 나오면서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침반 아이콘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홈 화면을 2개만 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1초 이상 누른 다음에 왼쪽 끝에 갖다 살짝 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침반을 두게 되면 홈 화면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등록이 되고요. 또는 유틸이라고 하는 폴더에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유틸 폴더를 터치를 해서 앱 추가를 누르고 이렇게 나침반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유틸이라고 하는 폴더에 나침반이라고 하는 앱 아이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어넣거나 또는 홈 화면에 이렇게 독립적인 아이콘으로 두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울 때는 자, 요것을 1초 이상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 삭제를 누르면 이 앱 자체가 이 스마트폰에서 제거가 되는 거고요. 홈 화면에 아이콘만 삭제를 할 때는 홈 화면에서 아이콘 삭제를 터치를 하시면은 없어지고요. 홈 화면에 있는 앱은 여기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에 없는 앱들은 앱 화면으로 가셔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앱을 1초 이상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설치 삭제를 하시면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앱들을 삭제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을 관리하고 보여주는 이 갤러리라고 하는 앱은 삭제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은 사용 중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즉 구글, 삼성, 이 스마트폰은 SK니까 SK텔레콤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본 앱들 중에 상당수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용을 하기 싫으면 요 사용 중지라고 하는 거를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수 있는 앱은 삭제를 하고
삭제가 안 되는데 나는 안 쓴다 하는 앱은 사용 중지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이 느리거나 할 때 좀 더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앱을 삭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앱은 하나만 설치를 해주시는 게 스마트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바이러스 백신은 V3라던가 또는 스마트폰용 알약 같은 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이러스 백신이 2개가 있으면 특정 앱이 실행이 될 때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V3도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충돌이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앱은 하나만 설치를 한다. 설치된 앱들 중에 그런 게 있으면은 삭제를 할 수 있으면은 삭제를 하시고요. 삭제가 안 되면은 하나를 사용 중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